북한 이슈 논단 시간에는 김형수 선생과 함께 바로 오늘 아침 발표했죠.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형수 선생을 좀 맞이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침 뉴스를 들으셨나요? 예, 음, 일단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정우영 실장이 음, 대북투사단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음, 내용을 들었죠. 예. 아침에 되게 정우영 실장의 방북 특사단 발표문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간추려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제 정말 체계화해서 이제 음, 발표됐는데요. 이번 결과 발표를 보게 되면 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음, 첫째로는 음,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기 이번에 이제 논의하고 왔는데요. 9월 18일부터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음, 판문점에서 하기로 됐다는 것이 이제 첫 그기고.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김정은 음,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는데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라는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이 바로 두 번째고요. 음,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정말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야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뢰 구축을 쌓자 이런 내용으로. 예, 네 번째로서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남북한의 연락 사무소를 음, 개소하자 음,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된 것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유관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방북 결과를 가지고 토의하면서 잘 이제 협조해 나갈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저희가 5명씩 특사 대표단이 왁 쓸어가기 때문에 이번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가 막 논의되고 합의되는 어떤 도출되는 합의점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표문 4가지 중에서는 어느 하나도 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네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때 음, 지난 3월 6일 음, 결국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딱 음, 6개월 전입니다. 어, 그날에 이제 정용 실장이 발표했던 음, 그 당시 대북 특사단 네, 그 발표 결과를 이제 놓고서 제가 오늘 대조해 보면서 이제 오늘 결과를 봤는데요. 그랬었네요. 참 너무도 심통이 판이 박혔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첫째가 뭐였었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그 당시 내용이 음, 남과 북은 4월 말 음,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물론 그건 이제 지난 기간에 했죠. 4월 예, 일단 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또 세 번째로 보게 됐을 때는 북측의 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오늘 한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번복이 된 건데 예,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진전도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사진 좀 몇 장 좀 같이 봅시다. 뭐, 모양새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김정은하고 아주 뭐 이제 편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은 뭐, 모습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은. 네, 뭐, 두 명이 만났는데 뭐 처음 만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먹서먹할 것도 없고, 네. 다음 사진들 보면 굉장히 좀 과간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요. 여기 지금 엄청난 우리 그 인원들이 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이번에 일행한 그 특사단 몇 명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우영 실장을 예, 가운데에 비롯해서 있네요. 예, 단장이죠 한마디로 예, 소은 국정원장이고요. 예, 김정은 N쪽에 네. 있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예, 그리고 예, 또 국정원에서 갔습니다. 음, 2차장인 김상균 차장, 청와대 음, 국정기획 상황실장인 음, 윤건영 실장이 또 같이 이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석한 게 북쪽에서 김영철이 배석했네, 사진을 보면요. 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예, 소개되면서 김명철이가 사실 예. 참석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기로서는 이렇게 특사가 갈 때 뭐 특사단, 특사 대표단을 구성하고 가는 관례는 많지 않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남북 간에 아주 그 처음으로 어떤 세팅한다거나
그리고 진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뭐 특사뿐만 아니라 일행들이 같이 가서 북한에 대응하는 파트너들하고 기왕 아주 그 자격이 분명하고 네. 좀 특명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정은하고 만난 시간도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일단은 뭐 가기 전부터 사실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냐 없겠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도 갈 때까지도 그게 정확히 밝혀졌었는데 북한에서 파격적으로 김정은이가 정말 같이 만나는 것이 이제 허락돼 가지고 네. 결국 만나게 됐는데요. 뭐 시간상 봤을 때는 예전에 갔을 때는 4시간 넘도록 이제 그렇죠. 같이 만났습니다. 예, 예. 거기에 비해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거 한 시간 좀 아니죠. 만난 걸로 알고 네, 식사도 맞습니다. 없었고요, 그랬죠. 네, 일단은 저녁에 만찬은 했는데 그 네. 만찬에는 아마 김정은이가 참가 안 했죠. 그렇죠. 참가 안 한 거 맞나요? 안 했다라고 이제 글쎄요. 하더라고요. 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많은 사람이 가고 안 하는 거는 우리 청와대의 어떤 뭐 상황 판단과 또 네.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갔겠지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가서 김정은 만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또 대응하는 파트너들도 보면 김영철이 하나에는 별로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물론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네.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우럭스러 가가지고 뭐 김정은 앞에 저 이게 줄 쳐 있듯이 이것도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북한이 전형적으로 그 바라는 게 아니니까 김정은 이야기할 때는 다 받아 써야 돼요. 학생이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다 받아 쓰잖아요. 어느 한 사람 하나 포근하게 앉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가요? 글쎄, 저도 모습을 보면 딱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현지차를 하게 되면 그 북한의 그 하수인들이 네. 앞에서 차례차례하고 이제 수첩에다 적는 그 모습을 연상해가지고 참 이게 좀 어찌 보면 그러한데 근데 그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다녀갔다 오면 방북 결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하는 모든 말들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 만날 때 이제 녹음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녹음을 하고 이야기하는 김정은을 바로 보면서 예. 진짜 너의 얼굴 모습에서 진짜 진정성이 있냐 하는 걸 바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기선잡이하면서 아주 그 강하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딱 그 모습을 보면 수령 밑에서 그 밑에 그 하수인들이 이제 받아 적는 같은 그런 모습 같아 참 전 보긴 안 좋습니다. 아니 원래 녹음 줘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쓰는 무조건 거지? 녹음 주죠. 녹음 주는데 그 녹음에서 좀 자세한 녹음을 주는데 네. 녹음을 주는 데는 왜 쓰느냐? 이게 아마 들어갈 때 북한이 요구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의 룰은 네. 로마이면 로마법 따라라. 우리는 네. 저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데 앞에서 그 아무것도 받아 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우린 거 아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가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가서 그래도 김정은이가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네. 받아 적는 시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진 않을까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말 났던 김에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아침에 오늘 그 중앙일보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김정일은 초상기상을 안 달았어요. 원래 안 달죠. 네, 배지 예. 달 때도 안 달고. 근데 김영철은 달았어요.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특사들이니까 네. 당연히 김영철이 달듯이 우리도 달아야 되잖아요. 태극기. 글쎄요. 저도 그게 안타까운 게 많은 지금 그 댓글들 보게 되면 음. 왜 우리의 특사들은 음. 진정성 없이 우리 태극기도 이제 달지 못하고 가냐. 네. 그렇게 부끄러우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도 또 태극기는 좀 달지 않는 게 가급적으로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기에 달지 않았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통일과 네. 협력,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가는데 네. 니들이 그 태극기 달고 우리가 또 김일성 초상 배지를 달면 서로 네. 경쟁하는 듯한 그런 게 보여가지고 네. 사진에 나갔을 때 오히려 주는 어떤 그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영철도 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북한에서 김영철이. 살아봤잖아요. 네, 김영철이가 김영철이 안 달지 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남측 대표단은 남측 대표단으로서 자기가 이 대표임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특사임을 나타낸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좀 이번에 오면 이거 좀 단단히 이거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이게 안 달았는지, 네. 누가 달지 말자고 했는지, 누가 그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 이거 달면 안 되는지,
예, 북한은 이거 우리 음. 태국 배지를 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이게 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청와대 이거 저 청원을 좀 내가지고 좀 명명백백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일단은 모양은 그렇고요. 좀 자세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첫째는 뭐 알겠어요. 일단 정상회담이 네. 결정되었다. 네. 당연히 가서 그걸 토론하려고 갔으니까 무슨 의제라기는 건 의제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뭐 의지가 없이 지금 그저 만나는 거로만 돼 있는데 그 아래 내용들이 지금 그 이번에 특사단이 했던 내용들 보게 되면 뭐 비핵화도 있고 네. 군사적인 그 이제 긴장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좀 오간다고 보긴 보겠지만은 근데 어째 분명한 의제를 딱 집어서 네. 말 못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의제가 있었어요. 네, 비핵화 맞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한다. 네. 아니면 뭐 남북 간의 뭐 평화 수역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경제 협력 가지고 한다. 근데 네. 지금 첫째 조항을 보면 그냥 20일까지 2박 3일 간격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담 준비를 해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회담을 내주 초에 한다는 게 네. 의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네. 김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 둘째하고 셋째는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6개월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번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본인이 비핵화하겠다 계속 하는 이야기고, 미국과도 긴밀히 이건 둘째는 이게 이번에 간 특사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걸 또 쓰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왜 이렇게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게 됐던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지난해 벌려왔던 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해왔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그 너무도 이제 빠른 그런 이제 속도를 우리가 좀 감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대북제재에 또 북한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실 이제 비핵화 때문에 나온 건데 그 비핵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현재로서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 자체는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렇죠. 미군의 철수를 미군의 남한 철수를 야. 강조하기 위한 문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이거를 거치는 것이 이게 문제죠.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사실은. 네. 왜 제대로 곱씹어 이해하지 못한 너네 글쎄요. 핵무기지. 그렇죠. 남은 핵무기 없잖아요. 네, 그거 그게 이해가 있어요. 문제입니다. 예. 야, 말도 제대로 이것도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못하네. 북한은 지금 자기의 욕심에 맞게끔 계속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끌려갈 뿐입니다. 저는 3월 달에 특사대표단 갔다 와서 특사단이 발표할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할 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네. 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이 말을 꼽씹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이 문구에 대해서 아주 각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우리 국민들도 이걸 각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교모한 어느 전략 전술에 우리가 따라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것도 알면서도 꼬박꼬박 짚지도 못하고 네, 그냥 맞습니다. 어물어물해서 그냥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느냐. 네. 이런 게 있죠. 세 번째를 보면요. 뭐 지금 우리가 뭐 보통 인터넷에서 뭐 군사 남북 군사 이렇게만 치면 다 네, 나온 네, 이야기인데 네. 왜 이게 특사에서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처럼 또 이렇게 갖다가 분치를 하는지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3월 6일 날에 이제 6개월 전에 갔다 왔을 때 세 번째 결과 발표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이제 군사적 해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 씹어서 그냥 또 했네. 그걸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예. 3월 6일 이제 방북 결과 전문입니다. 전문의 세 번째가 예.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예.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예.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것은 그때도 말했지만 또 다시 말합니다. 왜 6개월 전의 것이 계속 반복되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그때 당시에 합의됐던 모든 내용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내년도 계속 이제 번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아, 그렇죠. 예, 지금 뭐 화면에 이번 특사대표단이 방북 결과와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 방북 결과하고 둘 나란히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예, 김 선생 말씀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그냥 답습한 똑같은 내용 복사한 그런 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뭘 토론했느냐, 어떤 의견들 들으며 5명씩이나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나누는지에 대한 솔직한 좀 자세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참 불편하고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아뢰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정치를 해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적인 건 다 빼고 가서 뭘 했는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어느 정도는 글쎄 남북 간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조율되지 않은 문제들에선 빼놓더라도 적어도 전해성 차관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국정원 2차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고, 국정기획실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 이래 갔구나, 저 사람 저래 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보도문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혼자 가도 되는 거 왜 5명 우르륵 쓸어가서 김정은 앞에 가서 사열하듯이 학생처럼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걸 받아 쓰는 그런 그 비굴한 자세를 갖다 계속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방송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네. 당당히 앉아서 대한민국으로 5천만의 특사답게 앉아서 아주 여유 있게 뭐 할 이야기를 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맞습니다.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는데, 계속 지금 항상 뭔가 위축돼 있고 어딘가 저자세의 그런 애풍들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보기에 안 좋아요. 자, 모습은 그렇다 치고, 그럼 아까 이제 오전에 그 청와대에서 정의용 실장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 기자들 너무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고 네. 좀 자세한 거 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네. 비핵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한 게 좀 없느냐라고 네. 기자가 했더니 정의용 실장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여러 가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했고, 네. 또 선 조치도 취했는데 왜 국제사회가 이걸 알아주지 않느냐, 좀 답답하다, 이런. 그걸 표현이 인색하다고 했죠. 국제사회가 인색하다. 평가가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이제,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했으면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볼분 이야기 했다 그러는데 그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로서 비핵화로 시작된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북한은 우선적으로 종전 선언을 빨리 먼저 채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비핵화가 수순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자기네 이제 의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비핵화 의지가 지금 이번에 풍길이라든가 또 그리고 동창리 발사장 이 문제 가지고 언급했지만은 사실 왜 100% 파기 안 되고 뭐 3분의 1, 4분의 1 파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3분의 1 파괴됐다고 그랬죠. 완전 파기를 시켜야 때만이 처음에 문제가 완전 거죠. 파괴됐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서 완전 파괴됐다. 근데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 이것이 뭔가 지금 입구만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하니까 지금에 와서도 이런 말을 보고 둘러대는 말. 둘러댄 거죠. 3분의 1.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3분의 1이란 거 어떻게 계량하는 거고요? 3분의 1을.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교모하게 지금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여기서 핵 무기를 실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발사장도 또 그랬죠. 발사장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한 발사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탄도탄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더 어렵게 됐다라고 했죠. 근데 북한은 이동 발사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동창리 발사장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는 그렇죠. 없어질 때 됐죠. 그렇죠. 이제는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걸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풍길 핵시험장을 지금처럼 몇 분지를 파겠다고 해도 다른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의 그 풍길이 거도 실제는 다시 또 복구해서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뿐만 소원이 아니라 가야 되죠. 그렇죠. 가서 검사해야 되죠. 사실. 사람 한 명도 안 데려놓잖아요. 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만 카메라만 네. 찍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 그 발사탑 있잖아요. 네, 그 걔네들이 그 2달인가 3달 동안에 와닥닥해서 조립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걸 씌웠기 때문에 시험 발사 못한다. 수툴내서 네, 그 어느 날인가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성인 노력을 다 했지만은 미국과 남선 계례도당이 우리에 대한 정권을 변화시키려는 우리 정권을 뒤집으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다시 네. 우리는 핵무력 강화를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닥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게 뭐 지금 뭐 다시 회복 불가능한 이런 말이 통하지 않죠. 90년대 초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핵 문제가 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00년도와 2007년도면 그 당시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었고 핵 문제 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6.15 선언과 또 14선언 봤을 때도 절대로 언급이 됐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 바늘을 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사실은 그 각 선언마다 대통령들이 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때부터 상정을 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전혀 그 문제가 없어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지금 말바꿈했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언어를 봤을 때는 북한에서 만들어낸 거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현 정부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마저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만났을 때 이게 정용 실장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지금 친서를 전달하죠. 네, 근데 아침에 나온 북한 측의 뉴스를 보면 보도를 보면 이 친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이걸 네. 보면서 어느 정도 감격했냐 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노고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한다. 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친서에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까 후sen천 종전선언을 좀 떠올리거든요. 종전선언을 연내합시다. 네. 종전선언을 당장 합시다. 내 미국하고 다 말해놨으니까 곧 합시다. 이런 게 아니까 뭔가 하나 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김정은으로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또 특히 대통령 가지고는 절대로 종전협정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종전협정은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에 정말 그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한 자체 이제 우리가 정말 결정으로서는 절대로 예.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 문제보다도 예.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그 어떤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대북 지원, 대북 지원. 대북 제재에 반하는 그런 예. 대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가 이제 좀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린 지금 뭐 입국 다물고 있으니까 전혀 국민들에게 말 안 하니까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뭐 어물쩍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느 날 이게 확 주구설에 뭐 준다랄까 어느 뭐 슬쩍 넘길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용 실장이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 했다네요. 아니, 종전선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국제사회가 근심하는 게 네, 마치 자기들의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된다거나 네, 또 한미동맹이 약화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우려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뭐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강도가 나는 강도가 아니니 마음을 네. 놓으라고 말하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종전선언이 되면 그 종전선언을 걸고 별의별 걸 다 요구할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4.27 남북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더니 오늘날 와가지고 말끝마다 판문점 선언이 아닙니까? 네, 판문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판문점 선언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했는데 종전선언만 이제 해버리면 코에 또 걸리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아, 당시 만났을 때 뭐 주한미군 말 안 하겠다 했고 한미동맹 관계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패자는 그때 가서 우리가 당신이 이랬는데 그렇죠. 왜 달리 얘기했냐? 그를 말할 새나 있습니까? 그를 말할 체면이나 없잖아요. 그래서는 이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 이번에 특사를 만나서 어떤 또 개수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개수작 들을 것도 없고요. 그런 개수작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 국정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앞으로는 절대로 북한이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정말 이 장차관급의 그런 거물급 특사 대표단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학생처럼 이게 받아 쓰는 그 말씀을 갖다 받아 쓰는 이런 꼴을 좀 다시 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오늘 그 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자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정무영 실장이 음.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이번에 음.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합의해봤냐 이런 네. 문제를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다른 말로 해서 실제 언론됐습니다. 맞아요. 이 비핵화가 이제는 2단계로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는 끌어왔으면 이제는 정확히 북한에서 비핵화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네. 어디를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확실하게 음. 의지를 지금 확실하게 봤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뭔지 아는 거는 이런 데 말을 회피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정확히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문 자체도 마찬가지인 게 국민들이 알 권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말 이거는 아직도 말할 수 없다. 또 미국과 관련된 이제 비핵화 문제 가지고도 이거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브리핑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음.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특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을 위해서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정확히 말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자파 무기를 가지고 순간에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핵무기를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폭파했을 때 발사되는 그 전자파 가지고는 그때 벌써 그러니까 EMP 폭탄이요. 네, EMP 폭탄이죠. 네,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뭐 그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냐 할 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깝지 않으면 지금 몰래 개발했다가 그걸 공수 터뜨려 버리면 죽은 날 무슨 우리 얘기? 대한민국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 세상에. 참 답답한. 예, 왜냐하면 일체 전자기파 때문에 모든 이제 인터넷망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뭐 정치, 경제, 법, 상업, 무역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100% 마비가 됩니다. 예. 특히 은행이 마비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은 파국입니다. 파국.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정도가 얼마 되는지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예. 그러면서도 아직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한 그들의 그 언어 전략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은 참 저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길어서 뭐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사대표단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는데요. 다만 저는 북한의 어떤 그 작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김정은을 만난 기회 또 우리 5명씩이나 되는 우리 특사대표단이 기왕 그와 마주 앉았으면 할 이야기를 분명히 한두 가지는 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의지를 가지고 당신들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좀 더 나가야 된다. 왜 핵 신고서를 핵 물질과 그리고 핵 그 장치들에 대한 그런 일제 신고서를 당신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현재의 핵 능력에 대한 사실상의 신고가 된다. 조치가 된다. 첫 조치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물론 우리도 납득한다마는 뭐 풍계리 입구 봉쇄하고 터뜨리는 슈닝을 내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의 건물 하나 없애고 그것도 뭐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가 당신들이 어떤 의지가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현재 능력에 대한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하시오.
그 취하지 않으면 우리 남한도 별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것 같잖아요. 가서 어떡하든지 뭐 대랑 두리뭉실해가지고 김정은이 노염도 안 싸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뭐 적당히 가서 귓속에다 대고 뭔가 알랑거리고 이런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이런 남북 관계에 가지고 이 지속성도 없고요. 언제 변해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특사단 방문 또 그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또 다시 진행되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더 바랄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문 대통령이 이번까지 만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만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사단에서 이야기되는 결과를 봤을 때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저는 정말 참 우리가 정말 더 북한을 압박하고 더 북한을 벼랑 끝에 내몰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제 진짜 비핵화 의지를 실히 가질 것을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 항상 진정한 행동과 태도만이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아마 의미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